당장이라도 살 빼고 싶죠. 하지만 다이어트는 고통스럽잖아요. 우리는 그냥 갑자기 알약 하나 먹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살이 쭉 빠져있으면 좋겠잖아요. 방금 들으신 말들에 혹시 공감되시지 않나요?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은요, 진짜 예전처럼 많이 안 먹는데 이제는 조금만 먹더라도 살이 붙는 느낌이라던가 물만 마셔도 찌는 체질인가 싶기도 하고 배고픔을 참고 양 줄이는 건 자신이 있는데 몸무게는 꿈쩍도 안 해요. 제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이어트 하는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구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냥 내 체질이 이렇구나.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오늘은요, 이걸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먹어도 살찌는 건 우리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망가져 있는 몸 상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문가분들도 자세히 풀어주기 힘든 내용이라 오늘은 영상에서 제가 최대한 쉽게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조금 먹는데도 살찌는 이유는 기초대사, 인슐린, 지방세포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살찌기 쉬운 쪽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걸 숫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더 베이스트 루저브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사람들을 6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예요. 2016년에 국제비만 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체중 변화부터 볼게요. 연구진은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 16명 중 14명을 대상으로 세 시점을 비교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이어트 시작 전 30주 동안 다이어트한 직후, 그로부터 6년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30주 동안 이 참가자들은 평균 58kg을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다이어트 시작 체중이 약 149kg였는데 91kg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91kg까지 내려간 이 체중이 6년 후에 어떻게 됐냐면 감량했던 체중의 약 70%를 다시 찌웠고 최종적으로 약 132kg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작 체중은 149kg보다는 약 12% 정도는 덜 나가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이런 숫자로만 보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와, 그래도 6년 뒤에도 10% 넘게 빼고 유지한 거면 대단한 거 아닌가? 체중만 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기초대사량입니다. 먼저 다이어트 전 기초대사량입니다. 예측값 2577칼로리, 실제 측정값 2607칼로리. 즉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는 기초대사량이 예상보다 오히려 살짝 높은 편이었어요. 30주 후 다이어트 직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측값 2272칼로리, 실제 측정값 1996칼로리. 예상보다 약 270칼로리 정도 낮게 나왔죠. 살이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는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년 후가 문제예요. 예측값 2403칼로리, 실제 측정값 1903칼로리. 즉 6년이 지나서 몸무게는 다이어트 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는데도 기초대사량은 예상치보다 약 500칼로리나 낮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살은 다시 쪘는데 몸이 쓰는 에너지는 58kg를 뺐을 때보다 더 오히려 적게 쓰는 상태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살이 찌는 체질이라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 결과가 인슐린이랑 연결이 됩니다. 연구에서 공복 인슐린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이어트 시작 전 약 10.4, 30주 후 약 3.9, 6년 후 약 12.1, 시작 지점보다도 더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공복 혈당, 공복 인슐린 상태는 시작 시점보다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추정하는 수치도 시작 전 2.5였으나 6년 후에는 3.6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오히려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체중은 예전만큼은 안 찌웠네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대사 상태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요요 현상이 내 몸을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몸은 여전히 살찌기 쉬운 상태인데 에너지는 덜 쓰는 몸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체질 변화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당뇨 전문의 마키타 젠지가 쓴 식사가 잘못됐습니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건강의 90%는 혈당의 문제고 살이 쪄서 혈당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진 혈당이 비만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당과 인슐린은 서로 붙어 다닙니다. 우리가 먹어서 혈당을 자주 높게 올려버리면 인슐린도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오더라도 근육, 간에서 쓰는 비율은 줄어들고 지방에서 저장되는 비율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으로 더 잘 가는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체중이 늘고 지방이 많아지면 렙틴 저항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면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가 잘 안 들어와서 식욕을 더 참기 어려워지는, 이게 또다시 과식이나 야식으로 이어지면서 살이 더 잘 찌는 몸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하나가 망가지면 기초대사, 인슐린, 지방세포, 식욕 이렇게 줄줄이 악순환이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보통 이렇게 느낍니다. 와, 58kg나 뺐다고? 진짜 대단하다. 6년이 지나도 10% 넘게 유지한 거면 진짜 대단한 거지.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 얘기만 들었을 때 눈에 보이는 체중 변화에만 시선이 많이 꽂혔습니다. 나도 저렇게만 빼면 인생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 논문의 6년 후 결과를 보면 이 사람들 중 상당수는 체중이 다시 예전 몸으로 많이 돌아가 있었고, 기초대사와 인슐린, 지방세포 시스템은 살이 더 잘 찌는 쪽으로 세팅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 쪽으로 가져와 보면 제가 예전에 했던 다이어트처럼 빨리 많이 빼는 것만 목표로 삼고 그 뒤에 다시 예전처럼 먹고 그걸 몇 번이고 반복하면 겉으로는 조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 라고 느끼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살이 잘 빠지지도 않고 조금만 먹어도 잘 찌는 쪽으로 시스템이 바뀐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초대사, 인슐린, 지방세포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굶고 더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대사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야겠죠.